잠깐! 책 읽고 오셨어요? 책 안 읽고 오셨으면 이 영상이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꼭 책 읽고 오셔야 합니다. 혼자 읽기 싫으시면 여기 옆에 링크 영상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함께 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은 책을 2번 읽으면서 또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셨다면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곱상한 얼굴은 고이 잠들어 있었다. 두 눈은 하얀 눈꺼풀로 덮여 있었고 꼭 다물어지지 않은 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거의 즐겁게 보이기까지 했다. 이 소녀는 한창 피어오르는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꺾여 즐거운 인생의 행로에서 억지로 벗어난 듯한 모습이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다, 굉장히 와닿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이유는 한스가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스가 죽고 난 뒤에 그 죽은 모습이 미소 짓고 있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스가 죽고 나서야 자유로워졌다 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한스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두통에 시달리고 힘들어 했죠. 나중에는 신경쇠약까지 걸리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 어른들의 허영심, 욕심, 기대, 이런 것에 의해서 타의로 행동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스는 죽음 외에는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을 읽고 난 뒤에 제가 든 생각은, 인간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유로이, 자유의지로서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세는 제 생각에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결국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똑똑하니까 공부를 해야 하고,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술을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만 나는 다른 걸 좋아해 하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내용과 제목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수레바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학교 교장 선생님, 마을 목사, 이런 분들의 욕심,
허영심 이런 것들이고 한스는 그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도록 앞만 보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것이 한스가 수레바퀴 아래서 막 열심히 막 안 깔리려고 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헤르만 헤세가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지은 이유도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만족해 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해야지. 부모님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실망시킨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두통에 시달리고 결국은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말았네. 다른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네. 이러면서 신경쇠약까지 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세는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재능과 자유의지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뒤편에 작품 소개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느꼈던 부분하고 이 책을 번역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어 놓으신 글하고 내용이 꽤 많이 비슷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은 그렇게까지 독서력이 약하진 않지 않았나 이번 책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딱 맞아떨어진 건 아니고 약간 불만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짓누르는 가정과 학교의 종교적 전통, 고루하고 위선적인 권위에 맞서 싸우는 어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자신을 짓누르는 가정과 학교의 종교적인 전통, 고루하고 위선적인 권위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에 희생양으로서 등장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한, 맞서 싸웠다면 자유의지를 찾아서 어딘가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 의지대로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의지를 찾기 위해서 자살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택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서 미소 짓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권위에 맞서 싸웠다라는 말은 조금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가 권위에 맞서 싸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든 적도 없고, 중간에 딱 한 번 그리스어 시험 망쳤을 때 아버지는 그리스어를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소소하게 얘기한 것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그 반항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또 하일러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엄청 개겼을 때 한스는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그냥 웃기만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악수한다고 손 내미니까 그냥 손 잡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절대 권위에 저는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일러는 모를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저랑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 해설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아쉬운 점은 번역가 분께서 플라이크 아저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한스가 정서적으로 약간 부족함을 느낄 때,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때, 이럴 때마다 등장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는 분, 그리고 도움을 주시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한스에 있어서는요.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짧은 작품 해설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빼셨던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아무리 짧았더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라이크 아저씨라는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스가 헤세의 어린 시절 그 모습이라면 플라이크 아저씨는 헤세의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 즉 작가 헤세가 한스에게, 어린 시절의 헤세에게 뭔가 충고해주고 싶거나 이래선 안 됐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개입할 방법으로 사용했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플라이크 아저씨의 입을 통해서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어린 헤세에게 한마디씩 해주면서 이래선 안 됐는데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이크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쏙 빼놓고 작품 해설을 했다는 게 제 마음에는 조금 걸렸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어보면서 느꼈던 감성과 헤세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 궁금증이 생겼는데 풀리지 못했던 것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은, 헤르만 하일러가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처벌을 받고 모든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잖아요. 특히 한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한스에게마저도 따돌림을 당한단 말이죠. 그때 헤르만 하일러는 스스로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독 속에서 순교자의 향락을 즐겼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교자의 향락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교자란 뭔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순교자란 순교를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순교를 또 찾아봤습니다. 순교를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향락이란 그런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즐기는 향락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향락이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난관, 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양한 압박과 박해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이겨냈을 때,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그 속에서 해냈을 때 느껴지는 희열이 바로 그 향락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것과 하일러가 느꼈던 그런 순교자의 향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1대1로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고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책을 읽다가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일러는 한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줬는데 한스는 하일러한테 영향을 준 걸 볼 수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둘은 여튼 뭐 이 책에서 하일러가 헤세의 그 신학교 시절의 그 모습을 투영한 등장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한스의 친구잖아요. 친구끼리는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고받는 모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는데 역시나 저는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이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드셨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답을 찾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나 했는데요. 중간에 한스가 학교를 관두고 집에 돌아와서 죽을 생각을 하잖아요. 죽을 생각을 하면서 신변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와 하일러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한테는 짧은 편지를 쓰고 하일러에게는 긴 편지를 씁니다. 결국 한스가 죽잖아요. 죽고 났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방 정리를 하다가 분명히 한스가 쓴 편지를 찾을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을 뜯어봤을 것이고 또 하일러에게도 그 편지를 보냈을 텐데 그 편지에 도대체 뭐라고 쓰였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뭐라고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책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읽어볼 테니까요. 그 책 읽을 때도 많은 참여,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책에서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